어느 날 아침 당신이 일어나려는 순간 자신의 몸을 지탱할 힘조차 없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는 떨리고 팔은 무겁게 느껴지며 단순한 움직임조차 고된 노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어떤 해로운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당신의 근육을 조용하고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 근육 손실이 아무런 통증도 없이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수많은 노인들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있는 흔한 습관 때문입니다. 그것은 점점 근육의 힘과 양을 잃게 되는 상태인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오늘 저는 근육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 10가지를 하나씩 소개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1번 습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습관을 좋은 것이라고 믿으며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을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 1위를 밝히기 전에 먼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질환이며 많은 이들이 믿는 것과 달리 60대, 70대, 80대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대나 40대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습관 12. 오랜 시간 앉아있기. 한자리에 앉아서 긴 시간 보내는 것,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육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초기 근감소증 단계에서는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노인은 근육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며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우거나 일주일 내내 정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습관입니다. 심지어 매일 운동을 하더라도 그 후에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그 피해는 누적되며 몸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근육이 필요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특히 다리와 허리 근육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앉아있는 시간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0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까치발을 들고 서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소개할 다음 습관은 이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습관 9위, 수면 부족 또는 7시간 미만의 수면. 잠은 근육 건강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낮 동안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관되게 7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면 이 중요한 회복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면 부족은 노령이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 손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에서 오는 피로는 운동할 에너지를 앗아가며 회복의 부족으로 근육통과 더 빠른 소모를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을 개선함으로써 근육 건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명확한 그렇다입니다. 다음 조언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가능하면 매일 밤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둘째, 잠자기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강한 빛의 화면을 피하세요. 셋째, 잠들기 전 스트레칭, 다리 들어 벽에 기대기, 독서 등 차분한 루틴을 만드세요. 넷째, 자는 중 자주 깨는 경우라면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이는 다음 습관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밤에 잘 자고 나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육을 직접 해치는 물질들로 몸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부터 식습관이 왜 수면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8위, 양질의 단백질 섭취 부족.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화 문제, 잘못된 건강 정보 혹은 오랜 습관으로 인해 고기, 달걀, 콩류, 유제품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마치 벽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흡수가 잘 되고 건강한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 모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고기, 달걀, 플레인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콩, 병아리콩, 두유, 퀴노아,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그것입니다. 이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요 식사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며 많은 노인들이 하듯이 빵이나 밥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의 약화가 진행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진통제나 한겸제에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잘못 사용되거나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을 더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 습관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통증 해결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겁니다. 습관 7위, 진통제 및 한겸제 남용.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탕처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근감소증과 근육 약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장기적인 한겸제 복용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꼭 필요한 신체의 자연적인 반응을 억제해버립니다. 즉,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동시에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도 차단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약물은 간, 신장, 위장에도 부담을 주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근육 통증은 매우 일상적이고도 위험한 또 다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잘못된 식사 때문입니다. 특정 음식은 몸의 염증과 피로를 유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 습관에서 여러분의 근육을 서서히 파괴하는 가장 해로운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음식들은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
심지어 건강식으로 포장된 제품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습관 6위. 근육을 손상시키는 음식을 자주 섭취함. 대표적인 예로는 설탕이 든 탄산음료, 가공육과 소시지류, 흰빵 및 정제된 밀가루, 패스트푸드와 튀김, 해바라기 옥수수, 대두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디저트나 가공음료,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과 에너지 음료, 라이트 제품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영양가는 거의 없지만 칼로리만 높으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망치고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근육의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부엌이나 냉장고 안에는 이러한 음식들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설령 식단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다음에서 소개할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의 힘은 여전히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습관 5위.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는 운동을 피하게 됩니다. 무겁거나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근육량 유지와 회복, 그리고 근감소증 예방에 있어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30세 이후 10년마다 평균 3에서 4kg의 체중과 최대 8%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상과 부상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하루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년층은 근육량과 뼈의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근육통, 피로감, 그리고 타인의 도움에 대한 의존까지 줄여줍니다. 혹시 근력 운동이 당신의 몸에 무리를 줄까봐 피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근감소증을 더 빨리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소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실수를 당신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에서 그 해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관 4위. 수분 섭취 부족. 수분 섭취는 근육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육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료뿐 아니라 윤활유도 필요합니다. 그 윤활유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은 유연성을 잃고 회복 속도도 떨어지며 근육통이나 경련,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의 전달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충분한 수분 섭취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탈수 상태는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과 같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을까요? 간단한 기준은 소변이 맑고 변이 부드러운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체중 kg에 30을 곱한 수치만큼의 물 밀리리터를 하루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1.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음료가 같은 수준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알코올은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인해 탈수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실 경우 수분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육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3대 습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3위. 정제된 설탕을 매일 섭취함.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제된 설탕은
탄산음료, 가공 주스, 케이크, 흰빵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당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근육뿐 아니라 뼈까지 약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즉,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당분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면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화가 더 빨라집니다. 저의 조언은 단순합니다. 자연이 만들지 않은 것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초가공식품이나 단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대안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가 당신의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다음에서 소개할 습관이 그 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습관 2위. 아침을 거르거나 영양이 부족한 아침을 먹는 것.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커피에 빵 한 조각처럼 영양가 없는 식사를 선택할 경우 이는 근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끼니에 단순 탄수화물만 섭취하고 영양소는 부족하다면 신진대사와 근육 회복 능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아침을 계속 거르게 되면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모드로 들어가며 근육은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나쁜 습관들을 함께 반복하고 있다면 근육 손실은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건 많은 노인들이 달콤한 커피와 흰빵 같은 빈 칼로리 위주의 아침 식사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식사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거의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생성과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순한 식단의 조정입니다. 달걀, 플레인 요거트,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품을 아침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는 근육 회복을 돕고 하루의 시작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아보카도, 견과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전반적인 건강과 비타민 흡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귀리, 껍질째 먹는 과일,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시키며 장 기능을 돕는 섬유질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도 모든 습관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며 그로 인해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습관 1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몸이 아프지 않으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부전, 지방간, 심지어 비타민 D 결핍과 같은 질환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이루어진 뒤일 수 있으며 치료도 훨씬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과 뼈, 면역 시스템까지 약화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수년간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그 약이 여전히 필요한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의 아무도 1년에 한 번 기생충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장내 기생충은 몸에서 영양분을 빼앗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근육 건강까지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단순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몸이 괜찮다고 느껴져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기본적인 혈액검사, 혈압 측정, 복용 중인 약물 점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 평가만으로도 지금까지 몰랐던 건강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습관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